이 질문들은 한 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긁는다던가 재글지근 씹는다던가 신체적인 질환과 감별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저 혼자 돌아온 묘의보감 코너 진행할까 해요. 안녕하세요. 거대 고양이 양식 나은식수 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환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우리의 등이 꿀렁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앞발을 너무 과도하게 핥는 것 같아요. 꼬리를 쫓는 것 같아요. 이물을 먹는 것 같아요. 털이 한쪽 부분이 없어요. 배털이 없어요. 아니면 귀를 자꾸 털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우다다를 해요. 입을 쩝쩝거리거나 먹은 게 없는데도 입술 주위를 계속 핥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얼굴을 자기 손으로 긁어요. 이 질문들은 한 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질환은 바로 강박증.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강박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약간은 정형 행동이에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스트레스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간단한 예로 내가 긴장된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인터뷰나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머리를 계속 긁는다던가 손톱을 이렇게 재근재근 씹는다던가 이러한 것도 하나의 강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경우에는 확인 강박증이라고 해서 내가 집을 나섰는데 뭔가 불을 안 꺼놓은 것 같아. 가스를 안 잠근 것 같아. 아니면 냉장고 문이 열렸나? 이러한 것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결벽증처럼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그게 꼭 정리가 돼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것 또한 강박증의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왜 이 다채로운 강박증의 증상들이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했다던가 실내 환경이 바뀌었다던가 이러면은 고양이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강박증이 고양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1인 가구가 많고 싱글묘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양이가 혼자서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무료함이나 불안감, 분리불안을 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른 고양이로 인한 스트레스, 영역적인 다툼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강박증의 증상은 과도한 핥기, 이물을 먹는 거, 귀털기, 등이 꿀렁거리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 오버그루밍, 과도한 핥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24시간 중에 고양이들이 그루밍에 사용하는 시간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냥 후에 그루밍을 하고 심심할 때 그루밍하고 밥 먹고 그루밍하고 놀이한 다음에 그루밍하고 약간 무슨 홍서범 같았어 순간 김사까지인 줄. 이 정상적인 그루밍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보통 오버 그루밍이라고 해요. 오버 그루밍은 신체적인 질환과 감별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아토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피부 병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위가 간지러워서 과도하게 핥고 그 부위가 털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거는 피부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부병이 없다. 근데 얘가 털만 빠져. 틈틈이 피부 병변이 보여. 이러한 경우에는 과도한 핥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피부병 때문에 과도하게 핥는지, 과도하게 핥아서 피부병이 생기는지 이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핥기에 대한 강박증 치료를 할 경우에는 피부병 병변을 같이 치료하면서 보통 자연스럽게 피부 병변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과도한 핥기가 다 똑같냐? 경증, 가벼운 증상이 있고 중증도가 있고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얘가 심하게 과도하게 핥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돌아서면 계속 핥아요. 돌아서면 핥고. 근데 그 소리가 사포를 이렇게 사각사각 나는 소리가 나는 경우죠. 또 한 가지는 이 피부 부위를 단순하게 핥는 게 아니라 바이팅 한다고 해서 계속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플러킹이라고 해서 닭들이 자기 털을 뽑는 증상이거든요. 그것처럼 고양이가 자신의 털을 뜯어서 뽑는 증상까지 보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심각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고 강박증에 관한 행동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버그루밍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보호자님들이 CCTV가 있어서 고양이를 24시간 관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제 경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디 주로 생기냐면 보통 허벅지부터 양쪽 허벅지가 털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요. 더 심한 애들은 등 쪽에 대칭적으로 털이 안 나기도 해요. 등 쪽이 빠진다? 그럼 배를 놓칠 수가 없죠. 배도 같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도한 핥기 증상만 단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증상들, 분리불안이라던가 심하면 공격성도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버그루밍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보호자님들한테 안내하는 내용들은 1차적으로 약 먹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약을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세 번째, 핥는 동안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먹이 장난감을 제공을 한다. 네 번째, 자유급식보다는 먹이 장난감을 이용한 제한급식을 한다면 고양이가 심심하지 않게 사냥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강박증의 경우에는 약 처방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반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강박증 치료와 관련된 약의 부작용은 생각만큼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초기 부작용, 약간 배뇨 배변 횟수가 줄어든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돼서 처음 약 처방 후 일주일 있다가 다시 재내원하고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재내원하고 그 다음에 안정기가 될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재내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양이가 과도하게 핥을 때 놀이를 제공하거나 하면서 주의를 돌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 과도한 핥기 오버 그루밍은 고양이한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의 삶의 질을 수직하락시킬 수 있는 정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고양이가 털을 너무 과도하게 핥거나 뽑거나 앙앙 문다면 앙앙 물어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한데 심해 좀 털이 빠지거든. 꼭 동물병원에 데려오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묘이버감 대표적인 강박증 질환 중에 하나인 과도한 핥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